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5분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이 허영은 이인영계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요. 뭐 그렇죠. 뭐 지금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북한하고 이제 방북을 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북한에 당시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북한에 이 팩스를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요. 이렇게 뭐 남북 간에 협력을 하자. 특히 이 스마트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뭐 하자. 그렇게 공문을 보내요. 근데 그 공문이 어디를 거쳐서 가야 되느냐면 반드시 이 통일부를 거쳐서 가야 돼요. 통일부가 보내줘야만이 가는 거야. 근데 경기도가 이 통일부에 갖다 준 이 팩스 좀 보내주세요 라고 보내줬던 그 팩스가 통일부에서 그냥 그대로 눌러 앉은 겁니다. 그래서 4번을 보냈는데 한 번도 안 갔어.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 대북 송금 문제에서 오히려 큰 소리 유리한 국면을 점유할 수가 있게 됐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참 답답했죠. 그러니까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하면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가 전대협 의장할 때는 남북 학생회담이니 어쩌냐면서 이렇게 목 놓아 통일을 외치더니 막상 지가 통일부 장관을 하고 있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제일 문제가 이런 겁니다. 이 운동권 출신이라면서 자기가 여전히 우리 사회의 변화와 민주주의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못된 생각, 그런 자만심 이제 버려야 돼요. 지들이 아직까지 전대협 의장이고 중앙학생회장인가? 에휴, 진짜, 참 답답스럽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얼른 넘어갈게요.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딴 데로 또 셀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잠시만요. 이게 두 번째 주제를 PPT가 조금 뒤로 가 있네요. 잠시만요. 이 PPT를 제가 순서를 엉켜로 놨네요. PPT 순서가 엉켜가지고요. 잠시 조정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PPT 순서 조정을 해서 조정을 통해 잠시 시간을 조금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조정 끝났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이선균과 지드래곤 왜 주장 냄새가 날까? 자, 많은 분들이 뭐 공감하실 거예요. 왜 하필 지금 이선균 마약 사건이 터졌을까? 왜 지드래곤 얘기가 나올까? 그런데 사건이 터졌는데 덜컥 잡아가지는 않고 자꾸 시간을 끄네? 지드래곤 같은 경우는 영장까지 기각이 됐네? 뭐야 이거? 자, 이선균 되게 큰 소리를 치는 그런 분위기죠. 아유, 뭐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자기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아요. 지드래곤 대놓고 허위사실 유포한 사람 가만 안 놔두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칩니다. 모함 당하고 있다고.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그 유흥업소 마담, 이 마담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있거든요. 결국에 보면 그 유흥업소 마담에서 뭔가가 뭐 헛소문을 퍼뜨렸든 아니 뭐든 하여튼 뭔가 거기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드는 생각이 그거죠. 시기상으로도 매우 이상하고 지금 사건의 진행 과정을 봐도 이상하고 이건 너무 조작 같아. 조작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지금 삐끗한 거야. 그래서 일처리가 다다다닥 안 되고 휘청휘청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이제 경찰 출입도 좀 오래 했고요. 검찰 출입도 좀 오래 하다 보면은요, 이쪽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사실 되게 많이 들어요. 수사를 어떻게 한다, 수사 기법은 어떠하다, 그리고 사실 뭐 그동안에 좀 갖고 있다가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까지 다 들어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번 이선균 지드래곤 사건 역시도 조작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작을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검찰과 경찰이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튀어나온 거야. 그러면서 엉뚱하게 지금 발목이 잡힌 상태고,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사건이 하나 뻥 터지면서 잡아놓고 싶은 얘들은 잡아놓지 못하고 오히려 검찰과 국정원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결론은 그거죠. 조작질을 하려다가 실패했나 봐. 야,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선균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사가 많이 났어요. 그죠? 그러면서 재벌 3세 등이 연루가 돼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재벌 3세가 누구냐? 그 황하나. 남양유업의 그 뭐 외소년지 뭔지 하는 걔가 재벌 3세인 거예요. 그리고 이선균 얘기는 이 재벌 3세 황하나 이쪽에서부터 시작됐다. 뭐 그런 얘기도 합디다. 그래서 총 8명이 연루가 됐는데 공통점은 뭐 유흥업소 마담이 그 전부 다 매개고리더라. 이 유흥업소 마담이라는 사람이 얘가 이 자기 가게에 들락거리는 유명인이라든지 돈 많은 사람들한테 뭐 이 안 좋은 거 자꾸 이렇게 공급을 했나 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다른 데 쓰는 약이다, 비아그라다, 혹은 강장제다 이런 식으로 속여가지고 먹이기도 했나 봐요. 그래 놓고 나중에 지가 검찰에 경찰에 딱 걸리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분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모함을 한 거고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선균 역시도 그런 함정에 빠진 건가? 지금 나온 얘기로는 그래요. 그 마담 때문에 유흥업소 룸살롱 마담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약을 하게 됐는데 자기는 모르는 상태에서 뭐 강장제니 비아그라니 뭐 이런 거라고 해가지고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그거더라. 그래서 지금 자기는 억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 봐요. 문제는 뭐 이선균한테서 안 나왔다는 거지. 만약에 이 간이시약 검사라든지 모발 검사에서 조금이라도 흔적이라도 나왔으면 바로 째까닥 잡혀갔을 겁니다. 그런데 간이시약 검사도 모발에서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다? 입건은 돼 있어. 피의자 상태예요. 하지만 그걸로 끝. 뭐 이거를 갑자기 뭐 그 송치를 한다거나 보통 이게 그 투약을 한 게 증거가 나면 바로 송치예요. 그리고 거의 구속이야. 구속 빠져나오는 경우가 잘 없어. 솔직히 이런 연예인 마약 사건에서 마약을 했다는 흔적이 나왔는데 구속이 안 됐다. 그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마약 그 시약 검사에서 뭐 간이 시약 검사든 아니 머리카락 검사든 여기서 측정값이 좀 애매하게 나왔거나 아니면 다른 정황은 좀 보이는지 몰라도 전혀 문제가 없게 나왔거나 검출이 전혀 안 됐거나 검출값이 애매하게 나왔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유아인도 그렇잖아. 뭐 엄청나게 많은 뭐 대마 이런 거 했다며. 근데 왜 걔가 아직까지 구속이 안 돼?
했으면 바로 구속이야. 근데 구속이 안 되잖아요. 구속이 안 되는 건 둘째치고 아직 기소도 제대로 안 됐지 아마? 응, 이 뭔데? 이성균은 또 뭔데? 아직까지 송치도 못 하고 있어. 나왔으면 바로 송치야. 그리고 바로 기소해요. 그 짤 없어. 아니 증거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나왔다고 시약 검사에서. 그럼 일단 송치하고 보는 거야. 검찰 정말로 네가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정에 빠진 건지 네가 입증해 봐라 그래요. 네가 입증 못하면 뭐다? 그냥 가 임마 기소야 라고 가는 거예요. 엊그저께 국정원에서 그 엉뚱한 사람을 마약 사범으로 붙잡아 가지고 감옥에 보냈다는 그 얘기 들으셨죠? 그 사건만 KBS 단독을 했던데. 예, 그때도 그 당한 사람 얼마나 억울했겠어. 나 아니에요라고 주장을 했지만, 야, 네 앞으로 약이 와 있잖아, 야, 택배로, 국제 택배로. 근데 뭐 아니라고 그래, 이씨. 이러니까 잡아 넣은 거예요. 일단 시약 검사에서 나오면은 빼박이야. 증거가 있으면 빼박인 거예요. 그런데 얘들은 왜 못하는 거지?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선균 사건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황하나하고 한서희예요. 이 두 사람 다 사실 좀 오래 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죠. 특히 황하나 같은 경우는 다른 사건으로 그 이미 한번 감옥을 갔었고, 그 다음에 뭐 몇 번 전과가 좀 있죠. 마약 전과가 좀 있죠. 그랬던 사람인데 얘들이 같이 연루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이건 뭘 말하느냐? 한서희, 황하나 얘네들은 이선균하고 같이 뭘 했다. 보통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선균을 꼰질른 거지 뭐.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약을 받는 어떤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그러대. 이선균도 같이 했다 그러대. 그러니까 나 빼줘요. 이거예요. 지금 사실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마약 사건이라는 거는요, 수사라는 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 수사가 없어. 마약 사건 수사한다. 그 개뻥이야, 뻥. 수능틀이에요.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방법은 사실 딱 두 가지입니다. 마약 전과자를 그냥 붙잡아 와. 붙잡아 와가지고, 야, 너 오줌 넣어봐. 오줌 싸봐. 해가지고 거기서 간이 시약 검사를 해요. 야, 너 나왔다. 야, 들어와. 붙잡아 와요. 붙잡아 놓고 하는 거지. 자, 너 어떡할래? 니랑 같이, 누구랑 같이 했는지 물어봐. 너 누구한테 약을 샀는지 말해봐. 그래서 윗선을 불라 그래요. 윗선이나 함께 한 사람을 불라 그래. 윗선을 불거나 공범을 불라 그래. 그런데 윗선이나 공범을 불면은, 근데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이 수사기관이 그동안 겨냥하고 있었던 딱 이렇게 요놈 봐라 하고 딱 보고 있었던 노리고 있던 그런 사람이다. 경상도식 표현으로 꼬르고 있었다 그래요. 꼬르고 있었다 그래요. 겨냥하고 있었다. 예. 요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요, 자, 너는 나가도 돼. 너는 이번에는 내가 안 잡아 넣을 테니까 이제 하지 마. 끊어. 라고 하고 품방을 시켜줘요. 그리고 그 진술이 나온 그 사람들을 공범과 윗선을 잡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줄을 이렇게 마치 고구마 줄기 타고 가듯이 쭉쭉쭉쭉쭉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쫙 잡아들여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쭉 잡아들이다가 이 술집 마담이나 황하나 같은 애가 딱 걸렸다. 그러면은, 야, 누구누구랑 했니? 그 중에서 좀 유명한 사람이 있니? 뭐 연예인이나 뭐 재벌 2, 3세 있니? 불라 그러는 거예요. 풀어준다? 그럼 얘 풀어줘. 그리고 이걸 갖고 있는 거야. 갖고 있다가 때 되면 빵 터뜨려요. 아니, 확인이 됐고 진술이 있으면 잡아와야지 왜 그냥 이렇게 놓아줍니까? 왜 기다립니까? 간단해요. 마약 사범은요, 절대로 여기 중독의 길에 들어서기 시작한 사람은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한 번 시작한 사람은 절대 끊지를 못합니다. 또 유혹에 약해가지고 내가 끊었다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감옥에 갔다가 온 경우에도 나 이제 끊었어 절대 안 해 라고 하는데 주변에서 유혹이 오잖아요. 그럼 바로 넘어가 버려요. 사실 우리 담배만 해도 그렇잖아. 담배만 해도. 담배 끊었어. 담배 끊었는데 또 주변에서 막 담배 피고 하면은 그 냄새 때문에 다시 피게 되잖아요. 담배 끊었는데 담배 끊었다고 하면서도 술 마실 때는 또 피게 되잖아. 그죠? 제가 한 3년 정도 담배를 끊었었는데 그 3년 정도 담배 끊는 기간에도 술을 마실 때는 또 담배를 피게 되더라니까. 그래 놓고서는 아이 나 끊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담배도 그 정도인데 이 중독성이 있는 이 향정신성 의약품이란 거는 오죽하겠어요. 그거는 뭐 유혹을 사실 뿌리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떻다? 지금 당장 저놈이 마약했어요 라는 정보가 있어도 일단 지금 당장 안 해도 돼. 기다리는 거야. 기다려도 돼. 언제까지? 마약사범 특별단속기간이라든지 또는 이번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마약 사건을 터뜨려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쭉 갖고 있는 거야. 특히 이 재벌 2, 3세 혹은 유명한 연예인 혹은 정치인 이런 사람들은 갖고 있는 거야. 갖고 있다가 빵 터뜨리는 거죠. 필요할 때. 왜? 그래도 얘들은 끊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온 놈은 절대 나가지를 못하니까 좀 기다렸다가 잡으러 가도 되는 거야. 왜? 어저께도 했을 거거든. 그러니까 바로 가서 오줌 놓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경우는 어떻게 됐다? 지드래곤도 이선균도 안 나왔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나왔으면 벌써 지금 얘들 다 잡혀갔어. 특히 지드래곤 안 했다고 큰 소리 뻥뻥 치잖아. 그 이유가 뭐겠어요? 진짜 안 한 거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처리를 했거나. 왜 누구야? 이정석 검사 처남 같은 경우만 보세요. 석 달 버티면 그냥 된다네. 그래서 석 달 이상 버틴 거예요. 대만은 석 달이고요. 필로폰 같은 경우는 좀 더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장기 투약을 한 경우에는요. 석 달 가지고도 안 돼요. 그리고 그 경우에도 뭐 머리카락에 흔적이 남습니다. 근데 머리카락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염색과 탈색을 반복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 인체의 털이 이거밖에 없나? 이거밖에 없나? 아니죠. 많죠. 온몸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데 이거는 19금인데 음모를 채취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어떤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온몸에서 안 나왔는데 음모가 채취돼 가지고 그래서 걸린 경우도 있고요. 자, 어떤 놈은 어떻게 된다? 온몸을 다 이렇게 제모를 합니다. 싹 제모를 해요. 그런데 그 경우에도 남아있는 털이 있더라고. 그거를 딱 찝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에 어떤 한 연예인은 이 눈썹을 깎고 이 머리를 이렇게 염색하고 뭐 겨드랑이 뭐 이렇게 사타구니 다 해놓고 어디를 안 했느냐면 이 다리 있죠, 다리. 거기서도 나와요. 거기서도 나와요. 그게 짧죠? 짧아도 그거 다 나와. 근데 별걸 다 얘기한다, 그죠? 다 나와요. 과거 어떤 재벌 3세의 경우는 더 황당해요.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더라는 거야. 제모도 다 했더래. 염색도 했더래. 안 나오더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서 찾았느냐? 그 집에 진공청소기를 털었대요. 네, 진공청소기에서 확보한 모발로 잡아냈답니다.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런 것조차 안 나왔다는 건 뭘 말한다? 일단 아닐 가능성이 높거나 너무 검찰이 혹은 경찰이 뜸을 들였다는 얘기인 거죠. 달리 말해서 자기들은 일찌감치 오래 전부터 정보를 확보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번에
결정적인 순간에 딱 터뜨렸는데 그게 너무 오래 놔두다 보니까 아끼다가 똥된 상황이죠. 자, 이런 아끼다가 똥된 것 같다. 아, 이거 옛날 건데 우려먹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황하나 때문이기도 그래요. 아까 황하나, 한서희, 얘들이 언제적 황하나고 언제적 한서희인데 얘들 사실 몇 년 전에 크게 문제됐던 애들이 아니에요? 근데 얘들이 왜 또 나오지? 네, 그때 진술 받은 게 있었던 거야. 그 당시에도 황하나 리스트가 있다. 한서희 리스트가 있다. 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 막 이렇게 나왔었어. 거기 중에 뭐 이성균, 지도력은 다 있었어. 솔직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이미 뭐 수사기관 내에서는 다 갖고 있다가 그걸 지금에 와서 터뜨렸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자, 여기에 진짜 요새 보면은 이 G드래곤 얘가 좀 재밌어. 얘는 뭐다? 지금 마약 혐의로 입건이 됐다는데 영장이 발부가 안 됐어요. 뭐 보도가 되기로는 당장에라도 잡혀갈 것처럼 그 유흥업소 여자 실장 통화 내역을 분석하는 중이라는 둥, 뭐 적용 혐의가 다르다는 둥, 생쇼야. 난리도 아니었어. 그런데 뭐 심지어는 뭐 이 G드래곤이 변호사비로 20억을 준비했다. 이런 기사까지 났어요. 뭐 헌법재판관 출신 전관 변호사가 G드래곤 이거 변론을 해준다더라. 나는 이 기사 보고 사실 있으면 개쓰레기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헌법재판관이요. 이런 거까지 안 합니다. 그 헌법재판관이 포함된 법무법인 거기에 사건을 맡겼다는 건데 그 법무법인의 사건을 맡겼다고 해서 헌법재판관이 여기까지 들어올 것 같아? 안 들어와요. 너 어느 전직 헌법재판관이 마약 사건에 끼어 들어와? 안 해. 그런 거 안 해. 응? 특히 1심에서는 안 해. 2심, 3심 가면 몰라. 안 해요. 더군다나 지금 뭐다? 수사 중이잖아. 수사 단계에서는 헌법재판관까지 끼어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20억? 얘 기사 더럽게 썼어. 사실은. 20억씩 되려면요. 사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사건. 왜? 그 정치인도 그렇고 기업인들도 그렇고 사건을 하다 보면은 내가 원고가 되는 사건이 있고 내가 피고가 되는 사건이 있죠. 사실은 한 덩어리의 사건인데 이 사건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내가 어떤 경우는 원고, 어떤 경우는 피고 뭐 이렇게 해서 사건이 여러 개 이렇게 새끼를 친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통째로 맡은 경우, 이렇게 큰 통으로 맡은 경우에는 이 정도 가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건으로 이렇게 나오기는 사실 힘들어요. 이것도 사실 억지스러운 기사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냐면 애시당초 경찰에서 나온 뭐 이런 주장들을 뭐 그런 뭐 수사 정보 한마디로 이제 흘려주기, 우리가 잘 아는 그 피의사실 공표 요런 걸 해가지고 주워 먹은 기자들이 아무렇게나 마구 이제 상상력 덧붙여가지고 써 갈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G드래곤도 그렇고 이 이성균도 그렇고 일단 나쁜 놈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몰아가야지 뭐가 된다? 예. 그렇게 몰아가야지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죠. 지금까지 이 검찰들이 무슨 짓을 해왔다? 1년 넘게 2년 가까이 이재명만 죽이는 짓을 해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상 실패하는 단계에 들어섰어. 재판에 들어섰지만 이 재판 앞으로 1년을 끌지 2년을 끌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길어져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자, 이제 와가지고 또 다른 뭔가 이재명을 또 물고 늘어져야 되겠는데 그때까지는 조금 중간에 잠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러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불만 또는 우리 국민들의 비판이 윤석열을 향해서 또는 검찰을 향해서 바로 내리꽂힐 거기 때문에 그 시선을 딴 데 잠시라도 돌려야 되는 거야. 또 이재명 잡아먹으려고 또 사건 하나 만들 때까지, 그때까지 잠시 시선을 돌려놓는 거죠. 이번에 뭐 남현인이 뭐 전창조니양 그것도 사실 같은 맥락이라 봐도 사실 과언 아니에요, 사실은. 즉 뭐다? 조작이다. 국민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조작이라 이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드래곤을 한번 보자고요. 지드래곤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다? 자기는 지금 억울하대. 그러면서 뭐 영장, 근데 억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통신 내역, 그 다음에 압수수색 영장 다 기각이 돼버렸어. 이런 경우가 드물어요. 마약 시약 검사에서 만약에 뭐가 나왔다면 영장이 기각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이제 간접적인 진술이 있었는데도 영장이 기각된다. 그런 경우도 잘 없어요. 진술만 좀 그럴싸한 진술만 있어도 영장 나왔을 거예요. 근데 기각됐어. 그럼 결국 뭐다? 안 나왔다는 얘기. 안 나왔으니까 진술 있어봤자 소용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 사실 이런 데서 그런 근거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내사 중이다 어쩌다고 하는데 사실 내사 중이란 말도 사실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 마약 사건에서는 내사 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정보를 받아서 네 공범 누구야? 너 누구랑 같이 했어? 라고 정보를 받고 쳐들어가 가지고 시약 검사를 했는데 무슨 내사가 있어요? 내사하고 자시고 필요가 없지. 뭐 그냥 바로 입건이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송치고 검찰에서도 바로 기소해. 그건 착착착착입니다. 그건 뭐 거의 뭐 기계적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엊그저께 KBS 보도가 있죠. 국정원에서 마약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 정보를 입수해서 경찰에 넘겼고 이 경찰이 어떤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기소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뭐 그 제보 자체가 정보 자체가 허위더라. 심지어 이 허위 정보가 전달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돌입한 올해 초 국정원의 일명 나과장이 수년간 관리해 친분이 있는 손 모 씨에게 단기적으로 실적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손 씨는 국정원의 정보원이었어요. 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뿌락지였지. 마약 전과자인데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를 받고 이 마약 관련된 정보를 입수해서 넘겨주는 뿌락지였던 거죠. 손 씨는 나 과장의 요청에 따라 마약사범 근황 파일을 입수한 다음에 이거를 넘겨줬다. 그리고 이 파일에 들어있던 사람이 덜컥 걸려가지고 기소까지 됐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뭐 이 제보 자체가 허위더라.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공소가 취소가 된 상태고요. 검찰청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선균이나 지드래곤 역시도 비슷한 맥락, 비슷한 과정이지 않을까요? 그 유흥업소 실장이라는 여성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 아니 신뢰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한 걸까요?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국정원 허위 제보 사건, 이 사건과 뭔지 좀 맥락이 닿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죠? 의심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면서 정보를 내놔라고 쪼은 거잖아. 그래서 이런 허위 정보가 나온 거잖아. 이런 허위 정보가 거기서만 나왔을까? 자, 뒤집어 놓고 얘기를 하면 이걸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은요, 우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한동훈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대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니들 마약 수사하니라고, 니들 마약 수사 때문에 경찰이 제때 질서 유지에 투입이 안 돼가지고 이 사건이 나지 않았느냐라고 의심을 합니다. 한동훈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동안 이쯤 되면 병이라는 게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 보세요. 국정원이 이렇게 허위 정보를
제공할 정도로, 심지어 경찰이 지금 입수해서 뻥 터트린 이선균 지드래곤 같은 사람도 막상 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소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입건을 했는데 송치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같은 맥락 아니에요? 달리 보자면 이 사건 역시도 결국에 검찰의 어떤 과잉한 의지, 마약과의 전쟁 운운,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실적을 내야 한다라는 그런 의지 때문에 생긴 그런 해프닝 같은 사건이 아닐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학교 매니저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허위 정보일 가능성이 많다고. 예. 근데 이 허위 정보가 왜 나왔겠어? 쪼으니까, 만들어내라고 쪼으니까 나온 거 아니야. 왜 쪼았을까? 마약과의 전쟁한대잖아. 성과를 내야 돼. 근데 뭐 지난번에 이태원 때 거기 가가지고 지난해 이 할로윈 데이 때 이태원은 하고 이 홍대를 털어서 성과를 냈어야 되는데 성과가 안 나오고 오히려 사고가 터져버렸잖아. 그러니까 뭐 검찰로서는 이런 것들을 만회할 그런 계기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짜낸 거지. 그러니까 허위가 나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주작의 냄새가 난다고 하는 이유는 그거죠. 단순히 정권이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왔다. 이 희한하게 연예인 마약 사건이 터졌다. 라는 것도 당연히 의심스럽고요. 또한 지난해부터 이 한동훈과 검찰이 그렇게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 마약과의 전쟁, 여기에서 그럴싸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사고가 터졌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그것을 만회하고 벌충할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나왔다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윤석열 정권, 이 검찰 정권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정책을 잘 써서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받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일 수 있는 이런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적폐가 하는 짓이죠.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